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대법원에서 졌는데 이제 정말 끝인가요? 다시 다툴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데 최근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되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재판소원이 무엇인지, 이미 끝난 사건도 다시 다툴 수 있는지, 실무적으로 어떻게 봐야 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판소원이 무엇인지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재판 구조는 3심제였습니다. 1심, 2심, 대법원.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그걸로 사건은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재판소원이 도입되면서 법원 판결이 헌법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다시 심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법원 판결도 헌법 문제가 있다면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검토할 수 있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미 끝난 사건도 다시 다툴 수가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사건이 다시 다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소원의 핵심은 단순히 판결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 판결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표현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 이런 헌법적 권리가 재판 과정에서 침해되었다면 재판 소원을 통해서 다툴 가능성이 생깁니다. 하지만 단순히 사실 판단이 잘못됐다, 증거 판단이 마음에 안 든다, 이 정도로는 재판 소원이 받아들여지기가 어렵습니다. 재판 소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시간입니다.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안에 재판 소원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헌법 침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판 소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바로 재판 소원 가능성, 헌법 문제, 기본권 침해 여부 이 세 가지를 빠르게 검토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재판 소원을 제기하면 대법원 판결이 멈출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재판 소원을 제기해도 판결의 효력이 자동으로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재판 소원과 함께 효력 정지 신청을 같이 검토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올 때까지 판결 집행을 잠시 멈춰달라는 겁니다. 이 절차를 놓치면 재판소원을 한 동안에도 집행이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재판소원의 가장 큰 의미는 이것입니다. 법원의 판결도 헌법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대법원이 사실상 재판의 마지막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헌법재판소가 판결이 헌법을 침해했는지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새로운 구조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다만 재판 소원이 도입된다고 해서 모든 판결이 뒤집히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 문제라는 아주 좁은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재판 소원이 가능한지, 어떤 사건은 어려운지 전문적인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재판 소원이 도입되면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판단받을 가능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이 다시 열리는 것은 아니고 헌법상 기본권 침해라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재판 소원은 30일이라는 매우 짧은 기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앞으로 재판 전략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재판 소원으로 실제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있는 사건, 대표적인 사례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한번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